멜리사 옥슬리는 자기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It's the worst feeling thinking that you're gonna blame for your husband's death. 멜리사는 1년 전 벤과 결혼해서 6살 의붓딸 알리사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008년 2월 21일 새벽 3시 30분경 남편 벤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침대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내 멜리사는 그의 옆에서 자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듣거나 보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멜리사의 옷에는 벤의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몸에는 상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멜리사가 범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2004년 네바다주 민든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에 싱글 아빠인 32세 벤은 딸 알리사를 혼자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2003년 이혼하는 과정에서 벤이 딸의 양육권을 가졌으며 전처인 더는 양육비로 한 달에 200불씩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엄마가 없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알리사를 정성으로 키우는 좋은 아빠였습니다. 항상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친구처럼 놀아주면서 특별한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Everybody said that he loved me more than anything, and I think it's true. 그러던 2005년 어느 날 딸밖에 모르던 벤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멜리사라는 여성을 온라인으로 알게 되었고 둘은 2달 동안 채팅과 통화를 하면서 사랑을 키웠습니다. 멜리사의 이쁜 외모에 호감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고운 심성이었습니다. 멜리사는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으며 아이들과 동물을 좋아하는 따뜻한 여자였습니다. 벤과 멜리사가 실제로 처음 만나기로 한 날, 벤은 4살 알리사를 데리고 데이트 장소에 나갔습니다. 멜리사가 딸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같이 만나자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First date, Alyssa was there. We were eating, and I was just trying to talk to Ben and kind of get to know him. And Alyssa's like, "Don't talk to my dad." I remember meeting her. I didn't really like her. 처음 본 자신을 경계하며 싫은 티를 내는 알리사 때문에 멜리사는 당황했지만 아빠를 뺏기기 싫어서 질투하는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멜리사의 타고난 부침성과 친절함으로 결국 알리사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했고 벤과 멜리사의 관계는 점점 깊어갔습니다. 벤과 멜리사가 사귀기 시작한 지 1년 후인 2006년 9월 17일 커플은 가족들과 친구들의 축복을 받으며 해변가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5살 알리사는 손을 잡고 행진하는 부부에게 꽃을 뿌렸습니다. 신부 멜리사는 항상 사랑하겠다는 글이 새겨진 팔찌를 알리사의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알리사는 멜리사에게 처음으로 수줍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신혼부부는 딸 알리사와 멜리사의 10대 남동생인 크레그와 함께 한 집에 살게 됩니다. 2008년 2월 21일 새벽 3시 30분경 네바다 911은 다급한 신고 전화를 받습니다. 911, address of your emergency. I was sleeping. I turned on the light to wake up my husband, and it's really, really bad. Is he awake? No, he's dead. He's dead. So you think somebody came in and shot him? Yeah. 깊은 잠을 자고 있던 멜리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지만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남편은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고 방 안에는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속하게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있는 멜리사는 아빠를 보고 싶다고 말하는 알리사를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부부 침실에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끔찍하게 살해된 벤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멜리사의 남동생인 크레이그는 경찰이 그의 방에 들어갈 때까지 침대에서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현관과 창문에는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으며 사라진 물건도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정했습니다. 집에서 가장 총에 관심이 많은 크레이그와
남편이 옆에서 살해당하는 동안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멜리사를 신문하기 위해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오리 사냥을 취미로 가지고 있었던 크레이그 방 옷장에는 2개의 샷건이 그리고 차고에는 각종 사냥 장비가 발견됐습니다. 벤은 샷건에 맞아서 사망했으므로 경찰은 크레이그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레이그는 사건 당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I was pretty tired last night. I was in a pretty deep sleep. Even when I got there, I didn't even know what was going on really. So you didn't hear anything? No, my doors were shut. Did you kill Ben? I did not. 크레이그의 손에는 화약 잔여물도 없었고 무기를 쐈다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풀려났습니다. 사실 경찰은 멜리사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녀를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The thing I don't understand is why somebody shoots him when you not see anything. I don't know. I honestly don't know. 한편 6살 알리사는 한밤중에 무언가를 봤다고 경찰에게 말합니다. Woke up and heard this creak after I saw someone walking in, and then I just went back, and Do you know who they were? I don't know. 알리사의 말에 따르면 알리사는 복도에서 자기를 쳐다본 후 사라지는 그림자를 봤지만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사색이 된 멜리사가 알리사의 방으로 들어와 알리사가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한 후 911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알리사는 검은 그림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아빠나 새엄마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멜리사가 강력하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으며 그녀가 남편을 살해했다는 증거도 없었으므로 수사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벤이 세상을 떠나면 5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금을 멜리사가 타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멜리사는 생명보험금에 대해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녀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인들과 마을 사람들도 멜리사가 돈 때문에 애가 딸린 이혼남에게 접근해서 결혼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판사는 알리사를 그녀의 생모이자 벤의 전처인 던에게 보냈습니다. 던은 친정엄마 집에서 남매를 키우면서 새 남자친구인 제임스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던은 첫 번째 결혼으로 데빈과 브랜디 남매를 두었고 두 번째 남편이었던 벤과는 알리사를 낳았으며 5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했습니다. 알리사는 친엄마와 언니 오빠들과 함께 북적거리면서 살게 되었지만 새엄마인 멜리사를 항상 그리워했습니다. 자기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주었던 아빠를 잃고 슬픔에 빠진 알리사는 가장 믿고 의지했던 멜리사가 아빠를 죽인 범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사는 게 불안하고 힘들었습니다. 특히 친엄마인 던이 아빠를 죽인 사람이 새엄마라고 알리사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She told me that she thought my stepmom killed my dad that night. I didn't believe it, but 이러한 상황에서도 알리사는 새엄마가 범인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알리사는 자신이 경험한 새엄마의 사랑과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담당 형사 엘가스는 벤과 문제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벤과 던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가깝게 지냈던 스캇과 줄리아 부부는 벤과 던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알리사의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로 자주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knew Ben, there's no way that you'd want him dead. I couldn't think of anybody that would want him dead, besides Don. 사실 벤과 던의 사이는 벤이 바람을 피우다 던에게 걸린 후부터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던은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아이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Dawn wasn't taking care of her kids anymore. She met a guy and she would stay the night at his house. I mean, when her kids are calling us up saying, we don't have any food in the house, can you come and bring us food? There's a problem. 그뿐만이 아니라 던은 매달 보내야 하는 양육비가 아까워서 자기가 알리사를 키우겠다고 벤에게 말했습니다.
벤이 죽은 후 던은 원했던 딸의 양육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식들을 나몰라라 방치하는 문제가 많은 엄마로 알려져 있으며 게다가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여러 범죄로 감옥을 들락날락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당시 벤은 약물 중독자인 던이 아이를 양육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승소한 벤이 알리사의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감정이 상한 던은 벤에 대해 악감정을 품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벤을 죽이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던의 남자친구인 제임스도 질이 나쁜 전과자라는 것을 알아낸 형사는 던과 제임스가 사건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And what time did you think you went to sleep? Oh, God. I watched the movie The Departed and Descent, and, I don't know, about 4. Who was at the house? My son, Devin, and James. And James is my, best friend's son. He hangs out there a lot. At 4:30, who else was still up? James was still awake with me. And he told me to go to bed. 그녀는 제임스가 그냥 친구라고 말했지만 둘은 같은 방을 쓰면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Did I kill Ben? No. Do I know who killed Ben? No. Did Don kill Ben? No. Do I know anything about the murder? No. Were you and Don in any way involved in the planning of the death of Ben? No. Okay. I'm looking you into your eyes. Doesn't mean I did not kill him. 던과 제임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물리적 증거가 없었으며 그들이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엘가스 형사의 끈질긴 수사 끝에 벤이 살해당하기 약 1시간 전쯤에 제임스가 세븐일레븐에 갔었던 CCTV 영상을 찾았고 그들이 집에 계속 있었다는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냈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안 좋게 돌아간다고 느낀 던은 엘가스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털어놓을 게 있다고 말합니다. The night Ben died. He said no or never. And I said no. I said not today. Don't do it. No. I said no. I said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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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리고 몇 시간 후 제임스가 자고 있던 던을 깨우더니 벤은 죽었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던은 아는 게 그게 전부이며 자신은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9년 9월 형사는 음주운전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던을 경찰서로 데리고 와서 신문을 했습니다. He woke me up and he said it's done. I was totally drunk and then turned around and now I'm waking up out of a dead sleep and I'm like, what the hell are you talking about? He said, the cops are going to be here. 하지만 형사는 던이 제임스와 공모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I didn't drive. I was not. I did not go anywhere. I did not plan this. I did not want Ben dead. 2009년 11월 경찰은 1급 살인 혐의로 제임스 매트린을 체포하고 기소했습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했었던 던의 첫째 아들인 16세 데빈이 굳은 결심을 한 듯한 목소리로 형사에게 털어놓을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시 15살이었던 데빈은 사건 발생 하루 전날 엄마인 던과 제임스가 나누고 있던 대화를 우연치 않게 엿들었다고 합니다. My mom was like, I want Ben to die, I just want him dead. And James said, I'll go out and kill him right now. And she was like a broken record. She was just like, I want him dead, I want him dead. 던이 혼자만 살기 위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임스는 그녀가 살인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밝혔습니다. 제임스의 말에 따르면 2년 전 제임스가 트럭을 훔친 죄로 감옥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고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던을 알게 되었으며 자기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녀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던은 자신을 못된 여자로 몰아서 양육권을 가져간 벤을 증오하고 있었으며 매달 양육비로 200불 이상을 보내야 하는 것도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She was very upset the fact that she lost Alyssa. 언제부터인가 전 남편 때문에 그녀가 불행해하면 제임스 자신도 불행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벤이 사망하기 몇 시간 전인
2008년 2월 20일 한밤중 던과 제임스는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고 언제나 술에 취하면 그랬듯이 던은 벤에 대한 악감정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벤만 죽으면 제임스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제임스에게 그를 죽여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비록 제임스는 벤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지만 사랑하는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그를 지금 죽이러 가겠다고 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밤 12시쯤 그들은 벤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집 앞에 차를 조용히 세운 후 던은 제임스가 바로 벤을 찾을 수 있도록 벤의 집안 구조를 그려주면서 부부 침실이 어디에 있는지 제임스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븐일레븐에 가서 현금 지급기에서 던의 카드로 40불을 꺼낸 후 월마트에 가서 장갑과 손전등을 구매했습니다. 제임스가 세븐일레븐과 월마트에 들어가 살인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던은 차 안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Happy about it. I mean, like you would imagine a kid going to Disneyland, you know? 벤의 집에 도착했지만 제임스가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던이 그를 데리고 집 뒤에 열려있던 슬라이드 도어를 열고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제임스에게 부부 침실 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벤이 있는 방을 알려준 후 알리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던이 알리사를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걸 제임스가 간신히 말렸습니다. 아마도 이때 알리사가 던의 그림자를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부 침실에 들어갔을 때 벤과 멜리사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던이 시키는 대로 벤의 머리에 샷건을 쐈습니다. 던은 옆에 자고 있던 멜리사도 쏘라고 부추겼지만 차마 쏠 수 없었던 제임스는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나온 던과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Taking full responsibility for what I did. Dawn needs to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what she did. 안타깝게도 제임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던을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던은 제임스의 범행을 증언한 대가로 살인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을 얻었습니다. 벤이 죽은 지 4년 후인 2012년 2월에 열린 재판에서 제임스 매트리는 1급 살인죄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2011년 던은 그녀의 10대 딸인 브랜디에게 마약을 팔게 한 죄로 감옥에 수감되었고 2014년 4월에 출소했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알리사와 브랜디의 양육권을 박탈당했으며 새엄마인 멜리사가 둘을 입양해서 같이 살게 됩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